전업주부, 취업주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생활을 안 하는 성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일 뿐이지 가정주부들도 동해도 가기도 하고 동창회도 가기도 하고 학부모 가면 그게 다 사회생활이에요. 그리고 돈을 나가서 벌어오는 것도 있지만 남편이 벌어온 돈을 더 관리하고. 늘린다라든가 그다음에 저렇게 사업을 해갖고 망할 게 뻔한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막는다라는 거. 큰 사회 이런 것도 활동이지.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가치를 거의 인정해주지 않고요. 또 아까 뭐 직장 생활에서 여성들이 더 훨씬 더 이쁘고 가꾼다 그랬는데 사실 그치가 않더라도 동창회 가보면요. 전업주부인 친구들이 훨씬 이뻐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뭐 미자원 가고 고치고 뭐 못해요. 옷도 전 제가 벌기 때문에 아까워서 한 번도 백화점 정상품 세워져 있는 옷 사본 적이 없어요. 세일할 늘 때. 누워있는 옷. 누워있는 거다. 예. 그런데 나도 맨날 누워있는 남편들이 여유 있게 버는 친구들은 자기가 척척척 고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편견. 직장을 안 다니면 느슨해질 거야. 자기 개발을 못 할 거야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한다 안 한다라는 개념이 일단 없어져. 모든 게 사회주부예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느냐, 자기가 자영업에서 하느냐 이거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림 살다 세상 밖으로 뛰어나오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새 돌아보면 그때는 남편이 뭐 모임에 여보 어디 가자 그러면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나 뭐 입고 가? 어떻게 하고 가? 내 꼴이 어때? 그런데 지금은 누웠다가도 여보 뭐 오늘 뭐 있는데 그럼 벌떡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발로 쫓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제 친구들도 보면 남편 돈을 얻어 쓰고 딸 돈을 얻어 쓰는 엄마들이 제일 큰 저 핸드백도 들었고요. 손톱도 이렇게 제일 바르고 다니고. 저희처럼 저 돈 버는 사람은 요게 아까워서 누가 좀 맞아요, 주나 맞아요. 이거 쳐다보느라고 사실은 더 눈치를 가져가지만 세상으로 향하는 발길을 디뎠을 때 아무리 집에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갖고 이런 재산적인 걸 늘린 주부라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일하는 주부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꼭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남편 100명에게 어떤 때 여자가 대세라고 느껴지는가라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요가 재밌습니다. 어떤 때? 네, 여자가 대세라고 느낄 때 베스트 3. 먼저 3위부터 보시죠. 공감하실 거예요. 여성 전용 시설이 많이 생겼죠. 요즘은 그런 경우 있어요. 목욕탕 표시 보고 쑥 들어갔더니 아유 손님 여기는 여성 전용입니다. 맞아요. 여성 전용 사우나도 도시에 곳곳에 다 있어요. 네. 여성 전용 주차장, 맞아. 그리고 여성 전용 칸 지하철에. 그건 맞아. 네. 그리고 주차장 진짜. 그런데 그런 여성 전용 주차장이나 뭐 이런 관리가 뭐 아니라 그런 범죄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죠. 그런 것과는 다르게 여성 전용 시설이 생긴다는 건 여성 전용 사우나나 여성 전용 바, 뭐 클럽, 식당 이런 게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적인 실수요들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상업적으로. 여성 나가주는 고객들을 곳이에요. 예? 지하철 여성 공간이나 지하철 그런 건 많죠. 상업시설부터. 백화점 얘기하시고. 여성 전용 시설, 여성 전용 사우나 실제로 강남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전용 무언가가 많아진다는 게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목적 말고 소비가 소비 주체가 여성이 약간 소비의 주체가 남 가족에 쓰는 것만 나에 네. 대해서 안 썼는데 이제는 이게 맞아요.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쓰는 게 많아졌다는 건 확실히. 이게 여성이 지위가 높아졌긴 했어요. 네. 왜냐면 터미널에서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나오는 할머니인데 막 뭐라고 하면서 나와 진짜. 작년 9월 20일 날 있더니 항상 구체적인 거 웃겨. 오후 3시에 뭐라고 하면서 나오냐면 똑같이 옷 입는 남자는 100원 받고 여자는 200원 받아 자식들아. 나쁜 놈 새끼들. 남자는 100원 여자는 200원 받아.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가다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입석하고 좌석이 같아. 여자가 대세라고 느낄 때 2위도 공감하실 겁니다. 아빠가 엄마 앞에서 꼼짝 못할 때. 이건 진짜 맞아요. 가정으로 요즘은 들어온 거다. 가가호 다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 가가호. 이제 뭐 대세가. 진짜 오죽 크면 광고에만 봐도 아빠 서열이 딸, 아들, 개, 택배 아저씨 다음에. 택배 다음이야? 네. 택배 다음에 내려가 있는. 맞아. 여자가 대세라고 느낄 때 베스트 1위입니다. 이거죠. 대통령. 간단하네. 가끔 뉴스에서 왜 국무회의 때나 뭐 이렇게 정부 부처 무슨 회의 모습 이렇게 탁 나올 때 보면은 옆에 이 장관들 뭐 수석들 다 이렇게 탁 긴장해가지고
얘기 듣는 거 보면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시래요. 그러니까요. 아, 그런 모습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이게 노출이 되니까 우리 집도 와이프가 식탁에 갑자기 가운데 앉기 시작하고. 근데 이런 중반이 되신 아버지가 이런 중반이 되신 아버지가 아가 애미야 왜 가운데 앉냐 이런 말씀도 못하고. 알았어. 그럼. 여성 대통령은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사상 초유의 여성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여성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장관이 반이 여자가 장관이 나온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수는 15%밖에 되지도 않고, 근데 그것만 갖고도 무슨 여성 목소리가 커졌네, 위축됐네, 뭐 이건 아니고요. 아까 뭐 두 번째 얘기긴 한데, 아빠가 엄마한테 꼼짝 못할 때 느낀다는 건 뭐냐면, 핵가족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때 어떻게 어머니가 아빠를 야단치거나 이걸 자녀 앞에 모이지 못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린 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잡들이 하는데. 잡들이. 할아버지니까, 할머니니까. 아 우리 아버지랑 저랑 진짜 사는 게 지금 저희가 대형 로펌에서 그러니까 1년차, 2년차들 여성 변호사들이 많이 입사를 해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서 파트너로 승진하고 5년차, 6년차 넘어가면은 여성이 한두 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같이 시작하는데 왜 못하냐면 그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눈치를 많이 봐요. 임신 출산만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교육시키면서 여자가 겪어야 될 일들은 참 많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 아이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상사가 부르셨대요. 근데 상사가 여자 상사였어요. 그랬더니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가정 환경란 적는데 엄마 직장 있다는 소리 써지 마라. 그리고 학교에 가서 엄마가 필요한 일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빼줄 테니까 엄마 직장 있단 말 쓰지 말고 애를 학교에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엄마 와서 뭐 하세요 하고 부르는 게 있는데 엄마 오라고 그러지 아빠 오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빠는 그냥 회사 다니면 되지 안 가도 돼요. 근데 직장 다니는 여성은 엄마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한계가 있는 아,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가면은 역할의 문제죠. 그럼 엄마가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어쨌든 자기 일도 해야 되지만 아이를 돌봄에 있으면서 더 잘 아니까 엄마가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하는 많이 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게 근데 되면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남자들도 얘기죠. 출산휴가 쓸 수 있습니다. 남자들도 출산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장을 했어요. 하지만 애를 남자가 어떻게 낳습니까? 애를 어떻게 남자가 더 잘 키울 노력을 하겠지만 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남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더 잘 키울 것 같아. 나 저도 나와. 하지 마. 손 이렇게 하지 마.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너무 박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역할의 차이예요. 아니 박수홍 씨 얘기가 350% 맞다 하더라도 네. 그럼 여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 모성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여건이라는 게 저도 조그만 회사를 하지만 출산 휴가를 하죠. 네. 출산 휴가 하는 동안에 월급의 70%가 나가요. 회사 입장에서 70%가 나가는 직원을 쓰는 것보다 그냥 결혼을 안 한 직원을 쓰는 게 더 그렇지. 나은 거예요. 경제 원리 쪽에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지만 나 아기를 안 낳아야 됩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걸 저출산국가에 내가 막으면 안 되니까 나도 못 낳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계속 지원하고 하는 거지. 어느 누가 돈 사실은 나가는데 이게 좋아해요, 오너 지금 입장에서. 재밌는 게 법은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오너 입장에서 나는 70% 월급을 주고 사람을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 대통령 나온 김에 국가에서 출산휴가를 내줄 때 월급을 국가에서 대주든가 그러든가. 그런 걸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런 거를 만드는 거는 아니면은 뭐 출산휴가 여성 주는데 차별 꺼리는 자체를 국가에서 오너를 만드는 거예요, 해치고. 사실. 맞아요. 이거는 네, 저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제 뭐 사회적이고 법적인 것까지 우리가 논하다 보면은 아유. 끝도 없고요. 너무 우리는 어려워. 조금 좁혀가 보도록 싸우지 말고. 하겠습니다. 유시연 씨가 깔깔깔 시간. 자기 딸 깔깔깔 시간. 와, 엄마 직업 없다고 그러라고 예. 학적부에 생활기록부 있죠? 우리 때도 다 있었죠. 예. 아버지 뭐 상중하. 옛날에도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뻥튀기를 하잖아, 광화문에서. 그럼 아버지 직업에 뻥튀기 이렇게 안 써요. 멋있게 써요. 자기 아버지 직업을. 직량 확대 주식회사. 식상한 게요. 저는 결혼하고 전업주부 생활을 3년 했었어요. 결혼 전에도 이제 기자 생활을 했지만 뭐 저축도 있었는데 남편 월급이 그때 정말 눈곱만큼 줬거든요.
생색을 굉장히 내더라고요. 뭐 아껴 써 이러고. 근데 저도 좀 비굴해졌어요. 남편이 주는 저축이 있다 하더라도 돈만 할 때는 남편은 막 뭐 굴비 구우면 굴비 주고 저는 남은 거 먹고 막 혼자 괜히 막 흥부 만들 역할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역전이 됐죠. 제 남편은 60이 돼서 이제 거의 반 은퇴 상태고 제가 이제 계속 돈을 아직까지는 벌고 있죠. 근데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가서 다 제가 돈을 낸 거예요. 그러네요. 100%. 근데 얄밉더라고요.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라. 얄밉더라고요. 내 돈을 같이 제 나눠 써야 남편이 되니까. 좀 비싼 음식을 시키면 그렇게 저렇게 비싼 걸 시키나 내 돈을 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네. 좀 소박한 거 먹지 말이야. 여기 왔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문득 남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많은 남편들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할 때 부인이 사치하면 사치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 갖고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무슨 그 남자의 자격인가 보니까 신사의 품격인가 보니까 장동건 씨가 자기 결혼 안 한 이유를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을 부인이랑 자식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아라고 했을 때 이기주의가 형체로 빚으면 저런 인간이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아니더라는 거죠. 제 돈을 남편이 이렇게 맛깔지게 쓰는 거 보면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